네,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오전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답게 거래량이 조금 줄었죠? 일단은 월요일 날은 일이 바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주말 동안에 지쳐있고 심신이 필요한 상태에서 업무를 마주하게 되니까 힘들어. 주식 조금 이따 하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전 시점에서는요, 거래량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들이 원래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던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줄어있던 상태에서 더 줄어있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수급 주체들로 본다면 이제 좀 지켜보자, 관망세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 동향 좀 살펴보니까 아침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매도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외국인 기관들 다 매도 양상 나타났는데, 오늘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들, 매도에 대한 부분도 일단 소극적이에요. 많이 팔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왕창 팔 텐데,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매수로 들어가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이면서 약간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스닥이 일단 아침에는 상승 출발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7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그런 여부들, 돌파가 정말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합니다. 이제 분봉을 볼 때는요, 1분봉이나 2분봉이나 관계없습니다. 1분봉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싶으면은 2분봉으로 보셔도 되고요. 2분봉도 빠르다 그러면 5분봉 이렇게 보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5분봉부터는 이제 빠른 변화를 읽어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분봉이나 2분봉, 저는 2분봉을 매매할 때는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분봉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1분이나 2분이나 특별히 다른 건 없는데, 조금 더 2분봉이 루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상승 출발 이후에,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주가 바로 반등, 다시 또 내려갔다가 상승,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즉,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즉, 그래서 낙폭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지셔닝의 변화가요, 이제, 상승을 연결해 나가려면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뚫고 넘어가려는 에너지, 즉 수급에 대한 어떤 매수 유입,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기관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지지가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요. 거래량 보시면은 원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지금 5월달 들어서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이죠. 거래가 많이 줄어 있었는데, 근데 월요일이라서 보통은 월요일날 이제 거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요일날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날의 특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월요일이 싫은 이유가 그냥 그날 나쁜 일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월요일이 싫은 거지. 휴일이 끝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10시가 넘어가는 시점인데 거래량 이 정도면은 아마도 주말장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지 않겠는가. 즉,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적은 물량을 가지고도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 위아래에 등락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70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가나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말장에서 696.91%포인트였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695포인트 넘겨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5%포인트, 그냥 5%포인트도 아니에요. 5포인트, 10포인트 올리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포인트 올라가는데, 이게 0.15%니까요. 만약에 10포인트 올린다 생각하면은 1.5%만 올라가면 돼요. 물론 1.5%도 이게 적은 상승은 아닙니다만 요즘 같은 장에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것을 이제 또 뜸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700포인트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뜸을 좀 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자, 분봉 볼게요.
분봉 보시면 이거는 코스피보다는 저점 지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코스피 봤었죠. 자, 코스피 다시 한번 볼게요. 코스피 보게 되시면은요, 저점이 두 번째 저점에서는 조금 더 이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대형주 쪽이 아무래도 이제 매도 양상이 조금 더 많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지지가 더 짱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 동향이 정말로 뭔가 큰 악재가 나왔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수급이 관망을 하는 이유는 일단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뭐 해외 쪽에서 나타난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또 이번 주에 중국 양회, 중국이 미국을 은근히 또 압박하는 모습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역시도 이제 전쟁을 별로 원하지는 않을 테고, 중국은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미국 기업 때리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 뭐 물론 그것도 현실화되지 어렵습니다. 그냥 대선 앞둔 상태에서의 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투자자들이 지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그렇다, 그래서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개인들 같은 경우 오늘도 순 매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외국인들 매도는 많지가 않아요. 뭐 장중에는 순 매수도 살짝씩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이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쁘지 않아. 네, 외국인들 매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많이 파는 것 아니야. 최근 동향을 살펴봤을 때 뭐 수천억씩 매도한 거 비하면 지금은 뭐 240억? 에휴, 껌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 동향 잘 보세요. 밑으로 막 처박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 더 이상 팔고 싶지 않아 라든지, 아예 조금 더 지켜볼래요,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다만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연기금이에요. 이 연기금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연기금 거 볼게요. 연기금 보시면 아침부터 확 쏟아진 게 전부 다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은 사실 주식을 매도하는 입장은 지금 아니어야 되는데, 주식을 팔아먹었다, 이게 뭐 당위적 차익 실현이 됐을 수도 있겠고 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팔아먹었다라는 것이 약간은 좀 의아한 부분이겠죠. 금융투자도 가만히 있는데, 사실 금융투자도 꾸준히 팔고는 있지만 연기금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아침에 매도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 드러나는 모습이겠죠. 물론 이제 10시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저점을 잡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가 더 이상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침 시장의 변동성은 연기금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연기금은 도대체 뭐 어떤 주식을 가지고 그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시까지의 연기금 매매를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쪽 매도가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친 것들 치고는 주식들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유한양행도 아침에 이게 좀 많이 떠서 매도를 좀 쳤나 봐요. 현대차, 이 대형주 쪽 위주의 매도를 좀 많이 쳤군요. 그래서 시장이 관망하고 좀 늘어지는 형태가 나타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신규 매수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CJ, 호텔신라, 네, 이런 종목들, SDI,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 대한항공도 매수가 들어갔네요. 연기금이. 네, 뭐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시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내용이긴 하죠. 아무래도 뭐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진칼 쪽으로 안 가고 대한항공 쪽으로 간다? 이것도 그냥 단순 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연기금하고 크게 다르진 않네요.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것들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삼성전자를 그동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매수로 전환됐다는 거, 카카오와 네이버를 계속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또 유플러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 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짜 잘 간다, 그죠? 네.
잘 가죠.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와야지 되겠다 싶은 종목들조차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예. 이 뭐 바이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등치가 크지 않은 종목들이에요. 덩치가 크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메디톡스는 이제 다시 매도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메디톡스가 아무래도 이제 이 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뭐 손절 매도를 좀 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랩지노믹스라든지 이런 것들 매수가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가고 지금 10만원 넘어가면서 약간의 매도 차익 실현의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네요. 뭐 그런 정도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가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후 시점까지 수급의 동향이 크게 나빠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일단 멈췄단 말이에요. 옆으로 횡보가 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게 이제 밑에서 받아주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00포인트 이상이 넘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일단 새로운 역사잖아요. 또 코스닥 700포인트. 이거는 이제 지난 2019년도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이후에 사실은 지금도 가장 높은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요 악재들 전부 다 쓸어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왔고 그만큼 시장이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죠. 그래서 힘은 그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만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요. 중소형주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종목에 대한 선정들, 즉 종목 장세로 일단은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 오전장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이너스 살짝씩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현재 뭐 수급에 대한 동향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또 살짝씩 올라서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망을 하려는 움직임들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도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조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판단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오전 시장 이야기 해드리고요. 뭐 오전 시장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켜보시면 되고요. 오후장 마감을 보고 또 흐름들을 또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